네, 반갑습니다. 어, 미디어연대 팩트체크 팀 조맹기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오늘은 좀 추상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사이에 그 갈등이 많이 노출을 됐습니다. 그래서 KBS 9시 뉴스를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6일부터 12일까지요. 그런데 12꼭지가 나왔어요. 12꼭지가 나왔는데 과연 지금 생각할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하는 거하고 우리 사회 언론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바뀌어야 되겠다는 공론장의 기능을 좀 살려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12꼭지 그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법무장관은 하명 수사에 관심이 있고 검찰총장은 그 하명이라고 그러지만 아니다. 나는 검찰청 법에 의한 공무를 수행한다 하는 이제 그런 그거는 그 두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학에서 전통 사회에서 분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스테이트 신분 집단과 계급이라고 그러죠. 신분 집단이라는 거는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삶의 생활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리스마가 나타나면 그 카리스마가 권력을 잡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루티나이제이션 오브 카리스마를 일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위를 나눠주죠. 이걸 귀속성 지위라고 그럽니다. 귀속성 지위라고 그러는데 그 지위도 이렇게 나눠보면요, 지위와 직분이 있어요. 지위와 직분이 있고 이제 의무정신이 따라오는데 우리 동양 사회는 직위를 너무 강조합니다. 서구 사회는 직위라는 걸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직위보다도 직분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할이라는 걸 중요하죠. 역할을 중요한데 그 직위를 중요하는 거는 결국에 가면 politics of the personality거든요. 인간의 정치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2개 꼭지가 결국은 지위를 누가 갖고 근데 왜 혁명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자들이 말이야 12꼭지 쓰는 기자들이 나중에 이렇게 지나고 나면 야 우리 왜 그런 보도를 했지? 예, 그게 전파의 낭비고 그게 역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 그 국민의 삶에 무슨 가치가 있는 건가? 국민은 누가 비리를 저질렀지? 그 누가 그랬어? 그 나쁜 짓 했지 않냐 하는 겁니다. 국민의 관심사가 그겁니다. 뭐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 법무장관이 누가 되든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12꼭지의 기사는 결국은 자리 싸움. 그럼 조선시대와 지금이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전 똑같은 우리 역사가 반복합니다. 그게 뭐 좌파, 진보, 마르크스는 그렇게 안 했어요.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아주 노동 현장에서 착취가 어떻게 일어나고 하는 걸 경제학적으로 풀었어요. 그 우리 모양으로 지위를 주고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레닌도 말이에요. 레닌도 노동자 사회는 안 된다. 그래서 소셜 데모크라시, 사회적 민주주의로 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족보에도 없는 진보고 족보에도 없는 사회주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그 소모적인 우리 조선시대 다 해봤잖아요. 그 해봤는데 아무 그 성과도 없는 그러면서 국가의 난은 다 치르고 말이에요. 그런 거 왜 반복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그건 좀 그 뒤로 하고 이제는 universal rules 그러니까 그 지구촌적 역할에 대한 관심. 이제 그러니까 지위가 아닌 직분을 가지고 이제 싸우는 직분을 가지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5,200만 국민이면요. 이제는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카톡이나 다 자기가 언론인이 될 수 있어요. 그 많은 언론인을 어떻게 누를 겁니까? 직위 다 줄 겁니까? 아니죠. 이제 다원주의 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직분을 통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서로가 네트워크하는 이제 그런 시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인간 관계가 아닌 컨텍스트 내지 컨텐츠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팩트의 중요성, 팩트의 정확성 이런 거거든요. 우리 공정성이라는 것도 거의 거기에 공공성, 공정성 그런 거죠. 그 규정하는 게 주로 서구에서 온 역할 개념입니다. 그럼 검찰총장은 뭘 해야 되고 법무부 장관은 뭐 해야 되고 자기 고유한 직책이 있고 그 직위를 수행하는 데는 이건 천부인권 사상에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이렇게 풀이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법이라는 게 이게 잣대가 돼 가지고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사회 통합을 일으키는 그 직분을 통합해 가지고 이 끌고 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만드는 법이라는 게 통합의 기능이 있다면 법을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거에 우리는 또 초점을 둬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 법도요, 우리 재헌헌법도 1946년 12월부터 48년 5월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했죠. 오랜 기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 좌우가 막 싸웠어요. 싸우는데 그걸 공론장으로 끌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보면요. 미국이 1789년에 연방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연방 헌법을 만들 때 그 당시에 그 인디펜던트 저널이라든가 유역에 있는 많은 신문들이 그 85개 법 그러니까 페더리스트 페이퍼스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열띤 토론 공론장에서 수기를 만들었어요. 우리 KBS 같은 거요. 지금 KBS는 지금 공론장이 재봉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4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너무 뭐 광고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 공론장의 기능이 재봉건화가 돼가지고 봉건사회 같은 게 돼버렸어요. 그 우리 유튜브 같은 한 사람이 가서 하면서 여론을 조성하고 수기도 얼마든지 이제는 인터랙티브 되니까 수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기도 없이 막 선전선동해가지고 사람 그러니까 직위를 가지고 막 눌려버립니다. 검찰총장 네가 말을 안 들어? 뭐 내가 법무부 장관 위인데 그런데 그 다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검찰청법이 있고 또 법무부 장관이 할 게 있습니다. 또 대통령도 이번 문제가 된 게 뭡니까? 유재수 검찰 무마 또 조국 사태 그다음에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아닙니까? 그 선거 개입을 숨기려고 이거 법 만들고 말이야 이게 이 사람 끌어들이고 이거 패거리 만들고 이거 아닙니까? 이게 뭐 우리 사회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통령도 법이면 그 법에 그 지배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자신이 잘못했으면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국민에게 뭐가 잘못됐다 내 걸 다 이렇게 공개하고 그래서 공론장의 수기를 거쳐가지고 이게 된다 안 된다를 국민이 판단해요. 왜 자기 자신이 판단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법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줬는데 네가 말을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이게 조선시대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KBS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론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 재봉관화된 거를 이걸 유연화시켜 가지고 그 5,200만 국민이 그 공론장을 통해서 수기가 일어나면 그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무슨 선거 개입했는 거 하는 거는 자기가 뭐 깨끗하다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 반영도 하고 이게 민주공화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법도
그리고 공론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구의 그 제도 시스템, 그러니까 politics of the personality가 아니라 politics of the institutions. 그 institution이라는 게 그 set of the roles, 역할이 집합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이렇게 완성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는 거를 할 때 우리 사회가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그거에 언론이 앞장서야 되는데, 지금 12꼭지를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조선시대에 다시 당파성 싸움으로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이 그 기능이 뭐냐? 사실 공론장도 못 만들고, 그러면 대통령 직위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그런 선전선동할 겁니까? 자, 이게 기자협회에서 한겨레 신문 편집국장과 편집부 기자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 말은 조국을 폄하해라는 거였어요. 그럼 직위를 직분을 제대로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한겨레도 있듯이 KBS도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의 방송이 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헌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국가 발전에도, 그게 공론장이 걸러지지 않은 사적 의견이 어떻게 지금 글로벌 차원에서 그게 용납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이성적인 거 될 수 있어요? 이성과 합리성이 이게 같이 하도록 그 언론이 앞장서야 우리 언론도 발전하고 우리 그 사회도 발전하고, 그래야 편안하게 우리 국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